미국의 외교 정책 하면 보통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미국의 250년 역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말하는 현실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말이 나오죠?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나라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말이나 명분은 다 걷어내고 오로지 국익이라는 아주 차가운 렌즈로만 역사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볼까요?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 모든 갈등의 뿌리가 미국의 탄생 문서, 바로 독립선언서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의 문서 안에 서로 싸우는 두 개의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은 자유주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보편적인 가치죠.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오직 우리 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거든요. 이 둘 당연히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치가 싸우는 와중에 신생국가 미국이 내세운 첫 번째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자기 동네, 그러니까 이 서반구에서만큼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짱이 되는 것,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지역 패권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한 지역에서 유일한 강대국이 돼서 주변 나라들의 외교 정책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미어샤이머는 역사상 이걸 제대로 해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봐요. 왜냐? 이게 바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명백한 운명이다. 이러면서 서쪽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서 덩치를 키웠고요. 두 번째, 먼로 독트린을 딱 선포해서 유럽 강대국들한테 여긴 우리 구역이니까 얼씬도 마! 하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이게 그냥 서부 개척 시대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했어요. 보세요. 처음부터 서쪽으로 가고 싶어 했죠. 1812년엔 캐나다도 정복하려고 쳐들어갔고요. 카리브해 섬들도 다 갖고 싶어 했습니다. 태평양을 만나기 전까지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뭘까요? 바로 지금의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밤에 잘 때 캐나다나 멕시코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까요? 안 하죠. 바로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역 패권의 최종 보상, 즉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보인 겁니다. 자, 이제 자기 동네에선 최강자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자기 같은 놈이 나오는 걸 막는 거죠. 유럽이든 아시아든 제2의 미국이 등장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새로운 대전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의 레이더에 걸린 나라들이 바로 여기 있는 넷입니다.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나치 독일,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미국은 이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패권을 잡지 못하도록 막았고, 미어샤이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을 모두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때 미국이 즐겨 쓴 전략이 바로 책임 전가, 영어로는 벅패싱입니다. 이게 뭐냐면 굳이 내가 직접 싸워서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나라들이 먼저 싸우게 해서 힘을 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아주 영리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정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강대국들이 맞붙는 큰 전쟁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2,700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소련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책임전가 전략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 전선에서 나치 독일과 싸우며 진짜 피를 흘린 건 미국이 아니라 바로 소련이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미국의 패턴이 확실히 보입니다. 1차 대전 1914년에 시작했는데 미국은 1917년에 들어갔죠. 2차 대전 1939년에 터졌는데 미국은 1941년에야 참전합니다.
항상 남들끼리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우게 놔두다가 마지막에 딱 등장해서 전세를 뒤집는 거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바로 지금 이 현실주의적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왜 그럴까요? 냉전이 끝났을 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예측이 있었어요. 후쿠야마는 역사는 끝났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다라고 했고, 헌팅턴은 아니다. 이제 문명끼리 충돌할 거다라고 했죠. 반면에 미어샤이머는 아니, 강대국들의 싸움은 다시 돌아온다고 아주 비극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미어샤이머의 예측이 맞아가고 있죠.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러시아도 다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혼자 세생을 주름잡던 단극 체제는 2017년쯤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다극 체제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세 강대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중국이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이 되는 걸 막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걸 중국이 똑같이 하게 놔둘 순 없는 거죠. 미어샤이머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거위한테 좋은 건 수컷 거위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자기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니까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죠. 이게 바로 지금 미중 갈등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실주의라는 아주 차가운 렌즈를 통해 미국의 250년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분석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냉정한 국익 계산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렌즈가 혹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나 인간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